안녕하세요. 미국 증시에서 살아남기입니다. 오늘 다루어 볼 종목은 고배당으로 유명한 찜입니다. 현재 주가가 약 21불인데 1년 기대 배당금만 약 25불로서 기대 배당 수익률만 118%에 달하죠. 은퇴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특히 배당주에 대한 고려를 안 해보신 분들이 없을 텐데요. 배당주를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번 영상에서는 찜이라는 회사와 이 회사의 비즈니스 환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고 이에 따른 찜의 주가 전망과 배당 지속 가능성에 대해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찜이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찜은 1948년 이스라엘 공화국이 건설되기도 전에 1945년에 유대인 단체에 의해 설립된 오래된 해운업 회사입니다. 이스라엘 공화국의 초대 교통부 장관 데이비드 레메즈가 성서의 한 구절에 언급된 수많은 커다란 배들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찜으로부터 영감받아서 회사명을 찜으로 짓게 되었는데요. 초창기의 찜이라는 회사는 원래 20세기 중엽의 나치 독일에 의한 2차 세계대전의 전란으로 인해 피폐해진 유럽 땅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피란민들, 즉 유대인들을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실어 나르는 객선업과 이스라엘 독립전쟁 물자를 운반하는 해운업으로 시작했어요. 이후에는 일반 가전제품이나 공산품, 자동차부터 천연가스와 같은 원자재 및 위험물, 그리고 냉장 냉동식품 또는 의약품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로 화물 운송 사업 영역을 넓혀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약 100여 개 국가에서 350여 개가 넘는 항구를 통해 3만 명의 고객들을 상대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세계적인 해양 운송 업체로서 입지가 단단한 기업이죠. 그럼 현재 찜의 비즈니스 환경이 어떤지를 살펴볼까요? 찜의 비즈니스 퍼포먼스를 분석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주요한 요인들이 있어요. 찜의 매출과 EPS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요인이 있지만 찜의 매출과 EPS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들 짐작하셨다시피 바로 선박 운임료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선박 운임료는 해운회사가 선박으로 화물을 운송할 때 부과하는 가격입니다. 운임료는 화물의 양, 사용 가능한 선적 용량 및 지정학적 이벤트와 같은 해운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영향을 받죠. 운임료가 높을수록 찜의 수익과 EPS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반대로 운임료가 낮으면 수익과 EPS가 감소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때문에 찜과 같은 해운업 회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역시 선박 운임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찜의 주가가 이렇게까지 곤두박질 친 이유도 바로 선박 운임료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3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 시기 때 공급망 이슈가 최고조에 달했을 당시를 기억하시나요? 잠시 크게 4가지의 대표적인 해상 운임 지수들의 추이를 살펴볼게요. 먼저 상하이 컨테이너 화물지수 SCFI를 보자면 SCFI는 상하이에서 전 세계 다양한 목적지로 운송되는 컨테이너의 현물 비율을 추적하는 지수예요. 아시다시피 상하이는 세계의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 위치해 있는 만큼 세계에서 가장 바쁜 컨테이너 항구이자 세계 무역의 주요 허브이기 때문에 컨테이너 운송률의 선도적인 지표로 여겨집니다. SCFI가 상승하면 그만큼 선박 운임료가 상승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SCFI를 보시면 팬데믹 당시에 정점을 찍고 장기간 동안 흘러내린 게 보이시죠? 이는 중국 컨테이너 운임 지수 CCFI와 영국의 HRCI 컨테이너 지수를 살펴봐도 비슷한 하락 추세를 그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SCFI와 HRCI의 추세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최근 들어 SCFI와 HRCI가 하락에서 바닥을 다지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일시적일지 아니면 다시금 상승하는 추세로 갈런지는 두고 봐야겠으나 분명한 점은 이 두 가지 운임 지수가 상승으로 전환하게 된 시점은 공교롭게도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제로 코비드 정책을 접고 나서 본격적으로 경제 부양에 나선 올해 초 시점과 맞물려 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세계 물동량이 다시금 늘어나려고 꿈틀대고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SCFI와 HRCI 지수는 글로벌 원자재 물동량의 증감, 즉 소출입의 증가와 감소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로서 경기 동행 지표로 여겨지는 중요한 척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고 그만큼 세계 물동량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선박 운임료 또한 어느 정도 이미 바닥에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발틱 해운거래소에서 집계하는 발틱 드라이 지수 BDI는 구리광석 또는 철광석과 같은 건화물을 벌크로 운임하는 것에 대한 지표인데 일반적으로 이 BDI는 주로 원자재 벌크선에 대한 시장의 호황 여부를 나타내는 만큼 BDI는 경기 선행 지표로의 역할도 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경기가 호황으로 가고자 할 때에는 많은 제조사들이 다가올 호황으로 인해 넘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를 많이 사들이겠죠. 그리고 현재 세계가 아무리 탈세계화를 진행 중이긴 하지만
값싼 노동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구축된 글로벌 공급망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자재들의 글로벌 물통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원자재 위주의 선박운임 BDI를 경기 선행지표, 그리고 자동차나 가전제품과 같은 완제품을 포함한 SCFI 및 HRCI를 경기 동행지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BDI는 지난 1월 말에 저점을 치고 올라온 상태이고요. 이를 종합해보면 전반적으로 대표적인 4대 해상 운임 지수들을 살펴보았을 때 짐의 매출과 EPS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선박 운임료는 바닥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네요. 한 가지 높아심에 말씀드리자면 현재 BDI가 조금 상승했다고 해서 경기 호황이 올 것이라고 속단하시면 안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월가에서도 말하듯이 현재 경기 침체의 도래는 기정사실처럼 여겨지고 있고 이제 중요한 건 그 리세션의 강도가 어느 정도냐가 문제이거든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BDI를 보시더라도 BDI는 최고치를 갱신하는 듯 하다가 금융위기발 경기 침체로 인해 훅 꺼져 내린 만큼 절대 BDI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이러한 해상 운임지수에 따라 짐의 분기 실적 또한 보시는 것처럼 주르륵 내려왔죠. 연간으로 실적을 비교해봤을 때에는 아직까지 가시적인 매출 수익 감소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요. 이에 따라 주가 또한 주르륵 미끄러졌고요. 아무리 고배당을 준다고 해도 주가 차익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뜻보다 실이 더 큽니다. 배당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가 다시 상승할 여력이 보이고 그 와중에 배당까지 많이 준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짐의 주가 흐름을 유심히 봐야 할 때로 보여집니다. 그럼 바로 다음으로 짐의 주가 상승 여력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고배당을 계속해서 유지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짐의 비즈니스 환경과 연관지어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짐의 주가가 그동안 엄청나게 곤두박질 쳐왔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짐의 수익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고려하지 않으신 채로 배당률만 보고 매수해서 안타깝게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러한 이유로 조금만 오르면 손절하고 팔아치우겠다는 영상이나 글도 종종 보이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점에서 손절하기엔 많이 늦기도 하고 또 아까운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잠시 짐의 해운업 비즈니스를 살펴볼까요? 보시면 짐의 해운업 비즈니스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이 바로 태평양에서의 무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아시아간 무역이죠. 하지만 팬데믹 이후의 3년간의 추이를 보면 태평양에서의 무역 비중이 줄어들고 반면에 아시아 내 무역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제정세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태평양 쪽에서의 무역은 당연히 크게 중국,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서 미국 간의 무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팬데믹 때부터 중국 정부가 작년까지 단행했었던 제로 코비드 폐쇄 정책, 그리고 미중 갈등으로 인해 미국이 점차적으로 제조업, 생산기지를 중국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옮겨감에 따라 무역량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아시아 내 무역 비중은 중국의 경제가 점차적으로 커지면서 주변국에 영향을 미치며 무역량이 점차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SCFI가 중국의 리오픈과 맞추어 그동안의 오랜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짐의 비즈니스에서 투톱으로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게 태평양 간 무역, 그리고 아시아 간 무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교집합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리오픈하면서 SCFI의 하락세가 진정되고 다시금 상승을 바라보며 들썩이는 만큼 짐의 실적과 주가 또한 다시금 추세 전환을 할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또한 최근에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계속해서 마이너스 상태를 보이면서 제조업계 심리가 안 좋은 상태를 나타내며 리세션에 대한 우려감을 키우고 있었는데 어제 4월 17일에 10.8포인트를 발표하면서 다시금 양전을 해주었습니다. 심리지수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실질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해야겠지만 리세션 우려감에 대해 어느 정도 안정감은 줄 수 있는 발표로 풀이되고 중국 제조업에 이어서 미국의 제조업계 심리상태 또한 현재 나쁘진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제가 최근 영상에서 원자재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을 확인하고 중국의 리오픈 영향에 대한 언급을 잠깐 드렸었는데 조금 전 발표된 기사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 성장이 시장의 예상치를 넘어서면서 빠르게 경제 회복을 이뤄나가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만큼 중국의 제조업이 회복 중이며 이에 따라 원자 제수에 맞춰 글로벌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짐의 차트를 한번 보시죠. 먼저 주봉 차트를 놓고 현재 주가의 근처에서 매물대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중요한 저항 및 지지선 부근을 알아볼게요.
우측의 매물대 차트가 가장 길게 나타나 있는 약 24.4달러 그리고 약 19.4달러 부근에 각각 주요한 매물대가 몰려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봉 차트 상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하락 추세선을 그어보면 올해 2월까지 지리하게 지속되던 하락 추세선을 두 차례에 걸쳐 주가가 뚫고 나와줬습니다. 사실 지난 4월 4일에 고배 당주의 최대 단점, 즉 배당락 이래 배당만 먹고 빠져나가는 매도 물량이 개파락하면서 다시금 하락 추세선 아래로 주가가 빠졌었고, 심지어 중요한 지지선인 19.38달러 아래로까지 주가가 빠졌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만에 해당 매물대를 돌파하고 갭을 메꿔주면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매수세의 힘이 좋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제가 주가의 움직임보다 더 중요한 건 거래량이라고 자주 말씀드리죠. 거래량을 보시면 최근 3월 4월경에 거래량이 몰리면서 거래량이 동반된 추세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이 추세 전환이 허수가 아니라 진짜라는 신빙성을 더 실어주고 있어요. 또한 전체적인 차트 모양을 보면 주가의 하단 부분에서 상승 신호인 큰 볼 모양을 이미 만들어주었고, 계속해서 작은 핸들을 만들어주며 24달러 부근의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상승 신호 더블 바텀도 만들어낸 상황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해운업지수 SCFI와 HRCI가 이러한 선박 운임료 반등을 이어가게 된다면 직접적으로 짐의 실적 또한 그간의 하락 추세를 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미국 경기 침체가 발생했을 경우 그 경기 침체의 강도가 작다면 문제없겠지만, 경기 침체의 규모가 커지면서 중국과 같은 이머징 국가 및 글로벌 경제에도 파급을 미치게 될 경우 국제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무역량이 줄어들면서 선박 운임료 또한 내려갈 수 있음을 고려하셔야겠습니다. 게다가 짐과 같은 고배 당주는 항상 배당만 받고 빠져나가는 매도세에 의한 배당락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점 또한 주의하셔야겠고요. 사실 상하이 운임지수와 중국 운임지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상 거의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근접하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공장을 닫는다거나 중국과의 전쟁 발생으로 인한 무역 중단이 일어나지 않는 한 여기서 더 크게 떨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기대치를 먹고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짐의 주가도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열려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선박 운임료가 계속 하락하는 기간에도 여전히 고배당을 지급하면서 주주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것은 짐이 그만큼 재무구조에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짐의 캐시플로우를 종합적으로 보아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배당금 비율을 보아도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 극대화의 적극적인 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울 경우 손쉽게 지출을 줄일 방법으로는 당연히 배당금 축소가 있겠죠.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회사의 비즈니스가 안 좋을 경우 배당을 축소하거나 아예 없애버리곤 합니다. 만약 선박 운임료가 여기서 더 크게 하락한다면 배당금의 지속 여부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도 올 수 있겠지만, 여기서 선박 운임료가 더 크게 하락하려면 현재로서는 중국의 어떠한 배드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외에는 없어 보이네요. 현재 짐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레이팅은 3.4로 안 좋은 축에 속합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로 홀드가 가장 많죠. 하지만 지난 2월에 JP모간에서 타겟 프라이스를 약 30달러로 바이 레이팅 업그레이드를 줬습니다. 미국에서 골드만삭스와 함께 양대 산맥을 이루는 투자운 용사 JP모간의 업그레이드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올해 포트폴리오가 2배 이상으로 불어나실 거예요.